자, 계속하도록 할게요. 좀 전까지 선생님이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하죠? 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랑 계속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 순서랑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저 뒤에 나온다. 그래도 아 저렇게 연결을 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에서 선생님이 동위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동위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좀 다른 녀석들이라고 그랬었지.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보자고요. 수소랑 헬륨. 그래서 동위원소 중에서 수소가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종류랑 그 헬륨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수소는 두 종류, 수소는 세 종류, 헬륨은 두 종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소는 다 원자 번호가 몇 번? 1번. 따라서 양성자 개수가 모두 몇 개? 한 개씩. 그런데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모두 원자 번호가 다 2번. 근데 질량수가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이제 수소가 동위원소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세 종류의 수소가 우리 주변에서 고르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 수소 같은 경우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수소들은 거의 대부분 99.9%가 질량수 1짜리입니다. 그리고 2짜리가 한 0.1% 정도 되고요. 3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헬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4짜리가 대부분입니다. 4짜리가.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요. 모두 안정해지려고 하거든요. 또다시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뭐라고 불렀죠? 족. 알겠니?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죠. 그런데 이때 세로줄에 해당하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족은 알칼리 금속, 뭐 2족은 알칼리 토금속 뭐 이렇게 막 부르고요. 17족은 할로젠 원소. 그리고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18족 원소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활성 기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8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 중에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온, 뭐 아르곤, 뭐 크립톤, 제논 뭐 이런 식의 물질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을 비활성 기체, 비활성이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물질이 활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물질과 되게 잘 반응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비활성이다 이러면은 잘 반응을 안 해요. 그 물질체로 존재를 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활성이 있다, 활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 그랬지? 반응하는 이유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야.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든 안정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안정하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얘 이름이 뭐? 비활성. 비활성은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요. 그렇죠. 저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요. 불안해요. 불안정합니다. 얘네들이 불안정하니까 무언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예를 들어서 화학결합을 하고 막 분자를 만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반응 안 합니다. 왜? 안정하니까. 너무 안정하니까 반응 안 해버려. 알겠어? 네. 응? 그래서 얘네들도 수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자리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일자리가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사자리가 거의 안정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수소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수소 불안정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녀석이거든. 불안정해. 그래서 얘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내가 헬륨이 돼버리자. 이런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안 바뀐다며요. 근데 변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강의 두 번째 챕터가 빅뱅 우주론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이미 벌써 빅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위원소 이야기하다가 지금 빅뱅으로 왔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 잊어버리거든요, 어차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세한 거 외워봤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를 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지 뭐. 안 그래? 대신에 전체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체 틀만. 하지만 전체 틀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칠판에다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나중에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뭘 할 거냐면요. 우주의 시작인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 참고로 빅뱅이라고 하는 거 대폭발이죠. 맞죠? 우리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가 커지니까 그걸 반대로 돌리면은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맞죠? 즉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커져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가 계속 커지면서 지금 현재 우주까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이때 요 시점 때 바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요. 처음부터 빅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 두 가지의 우주론이 서로 충돌을 했거든요. 하나의 우주론은 과거의 우주랑 현재의 우주가 똑같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별이 생성됐다 소멸됐다 이러고만 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 같이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대세는 과거의 우주랑 현재 우주가 똑같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요즘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론이 나오던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뭐 우주가 커지고 있어요. 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했다는데 뭐 그러면은 빅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응? 이랬는데 그 말에서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빅뱅 대폭발이거든요. 빅뱅이잖아요. 그치? 이 빅뱅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놀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거를. 에이, 대폭발! 그럼 빅뱅이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 이론은 빅뱅 우주론. 대폭발. 알겠어? 자,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주까지 쭉 진화될 건데 이 우주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일단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커져요.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질량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질량이 안 변합니다. 지금의 전체 우주의 질량하고 처음 한 점에서부터 폭발할 때 그 질량하고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거기다가 우주가 커지면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요. 압력도 작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거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뻥 하고 터졌을 때 굉장히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았는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도 줄어들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시대순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빅뱅 후 1초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까 우리 우주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 그랬지? 137억 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137억 년인데 요만큼은 한 1초 정도라고 보자고. 알았지? 그 상태에서 자 여기 1초가 안 되는 극도로 짧은 그 순간에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기본 입자가 뭐하고 뭐가 있었지? 양성자. 아니죠. 뭐하고 전자. 쿼크랑 아. 렙톤. 그죠? 쿼크랑 렙톤이 있었었죠. 이때 이 쿼크와 렙톤이 빅뱅 이후에 1초가 안 되는 극도로 짧은 순간에 생성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이때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이 시간이 막 나와 있고 그럴 거거든요. 막 10의 마이너스 몇몇몇 초, 마이너스 몇 초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의미 없어. 알았니? 1초가 안 되는 극도로 짧은 순간에 이미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쿼크가 6종류가 있고 이 렙톤이 6종류가 있다 그랬지. 근데 쿼크 6종류들은요. 자기 혼자 못 돌아다녀요. 알았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니면 되게 불안한 거야. 무서워요. 세상이. 그래서 항상 짝을 지어서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렙톤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전자 혼자 돌아다니는 것 마냥. 오케이? 전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마냥 렙톤은 혼자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쿼크는 혼자 못 돌아다닌다? 그래서 아까 우리 쿼크 3개씩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요때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 입자 만들어졌죠? 근데 기본 입자 중에서 쿼크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 만들어지지? 그까지가 아직 1초가 안 됐어. 1초가 안 되는 시간에 팍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요때까지. 이때가 3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3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3분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3분 때까지 만들어진 것은 원자핵입니다. 알겠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달라붙으면 그게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이제 전자가 달라붙으면 원자가 되겠죠. 그지? 근데 아직까지는 원자핵만 만들어집니다. 됐지? 그런데 원자핵이 3분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러면은 우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자핵이 저 헬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자핵은요. 요거예요. 양성자. 양성자 하나가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는 게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 1짜리 수소죠. 이해되니? 이해돼? 다시 일로 와볼까? 자, 아까 우리 얘네들이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이렇게 봤었잖아요. 얘네 다 양성자 몇 개? 한 개씩. 그지? 중성자 0, 1, 2 맞지? 전자 하나, 하나,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성자랑 중성자 각각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됐니? 그리고 전자는 두 개, 두 개. 됐지? 그럼 봐봐. 얘는 양성자에 하나에 중성자가 안 달라붙어서 혼자 있으면 쟤는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맞지? 이해가 돼? 저 녀석이 요때 만들어진 거야. 요때. 그래서 수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수소가 불안정하니까 뭘로 바뀌려고 한다고? 헬륨으로 바뀌려고 해요. 알았어? 즉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3분까지 헬륨으로 막 바뀌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오케이? 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태양의 내부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봐봐. 이때 가장 가벼운 게 수소거든요. 원소들 중에서. 근데 그 가벼운 원소가 좀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거지. 수소끼리 막 달라붙어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수소끼리 달라붙어서 헬륨이 되는 건데, 자, 저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봐요. 처음에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 핵이 있습니다. 양성자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되니 얘들아? 자, 얘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지만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몇 개? 빵 개. 됐습니까? 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이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때 얘가 중성자 하나를 붙잡습니다. 중성자 하나를. 그러면 뭘로 바뀔까요? 중성자 하나를 붙잡으면은? 양성자는 계속해서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번호 1번이야. 근데 중성자가 하나 붙었으니까 질량수가 얼마로 바뀌지?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돼? 불안정하지만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일단 얘가 돼보는 거야. 알았어?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녀석이 또 하나의 중성자를 붙잡아 봐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삼중수소로 바뀌겠죠. 이해되니? 양성자는 계속 하나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자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3으로 늘어나 버리겠죠. 중성자가 2개니까.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얘가 또다시 양성자 하나를 붙잡아. 양성자 하나를. 그러면 양성자가 이제 2개가 되죠.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가 4로 바뀌는 헬륨 원자핵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선생님이 아까 요거 헬륨 18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다 그랬죠? 저기까지 가보는 거야, 제가. 그래도 안정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게만 끝이 아니야. 잘 봐. 얘가 양성자를 먼저 붙잡아 봅니다. 그럼 원자번호가 몇 번으로 바뀌죠? 2번. 질량수는? 3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헬륨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상태에서 얘가 뭘 붙잡으면 돼요? 중성자를 붙잡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맞지? 아니면은 봐봐.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 2짜리 수소랑 원자번호 1짜리의 질량수짜리 2짜리 수소가 2개가 결합해버리면은 2에 4짜리 헬륨으로 바뀌기도 해요. 방법은 여러 개야. 알았지? 근데 저런 과정이 3분 때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야. 3분 때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3분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3분까지라고 딱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분 이후로는 저런 반응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려면은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우주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면서 온도와 압력이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얘도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가는 반응의 온도와 압력 정도는 됐던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됩니까 확실히? 그래서 3분 때까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원자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거 잘 봐요.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여기서 우주에는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때 아직까지 헬륨으로 못 바뀐 수소들도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수소를 다 모아가지고 질량을 딱 재고 헬륨의 질량을 다 쟀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헬륨보다 3배 무겁다 이거야.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진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뀝니다. 근데 언제까지? 요때까지밖에. 그러니까 그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못 바뀌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분명히 헬륨으로 가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바뀌지는 못하고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봐봐. 이거 지워도 되죠? 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자, 보세요. 3분의 시간에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여기까지 38만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훌쩍 뛰어버렸죠? 그죠? 자, 38만 년의 시간이 딱 지났는데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서 이때 우주 온도가 3000켈빈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 본 적 있으신가요? 배웠어요. 그렇죠. 온도 단위 중에서 절대 온도의 단위거든요.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 도씨라고 쓰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켈빈이면은 저기서 273을 빼주면 섭씨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 없거든요. 당시의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높죠. 높은데 그게 많이 떨어진 거야. 3000켈빈까지가. 자,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처음으로 온도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알지? 3000켈빈이 딱 되니까 드디어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에라? 원자가 형성됐어, 원자. 아까 여기까지 뭐밖에 안 만들었다고? 원자 핵이야. 당시에 우주 공간에 수소 원자 핵이랑 헬륨 원자 핵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원자로 바뀐 시기가 몇 년? 38만 년대. 그것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지니까. 왜 그러느냐? 원자핵이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자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전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자는 벌써 요때 만들어졌어. 렙톤이잖아. 전자는 렙톤이거든. 이미 벌써 만들어졌었는데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러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질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핵이 전자를 딱 잡아당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때까지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도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네 있잖아. 너네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막 너네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엉덩이에다가 막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불이 꺼질라 하면 또 불 붙이고 또 불 꺼질라 하면 또 불 붙이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봐. 너네들이 평상시에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뛰지 않을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물질들은 특히나 입자들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이러고 있다가 전자가 쓱 지나가니까 잡으려고 탁 이랬는데 너무 빠르니까 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 못 잡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원자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3000켈빈에 딱 도달하니까 그때 드디어 전자를 탁 붙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수소가 전자 몇 개 붙잡으면 돼? 한 개. 헬륨이 몇 개? 2개. 탁 붙잡으면서 얘네들이 드디어 원자가 딱 돼버립니다. 이게 38만 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자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방출이 돼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뭐 표현 자체를 보면서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 뭔 얘기냐면요. 복사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주를 관찰한다?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은 저 먼 우주에서 빛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 빛들을 저 먼 우주의 배경에서 볼 수 있는 빛이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의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때 이 빛이 방출됐다라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 너네 있잖아. 별이 보이잖니? 태양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또 다른 별이 보이잖아요. 왜 보일까요? 주변이 어두워서. 어? 거기에서 나온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달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별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디를 지나가죠? 우리 눈. 아니. 그 예를 들어 어떤 별에서 지구까지 올 거야. 대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우주 공간을 지나와야 되거든. 맞지?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이 투명하니까 그게 보이는 걸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투명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들고 반대쪽을 바라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왜 보여? 빛이 통과하니까 그러는 거야. 빛이 통과하니까 투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유를 담아놓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통과해요.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의 우주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안 보여. 에? 투명하죠. 봐봐. 38만 년 이전까지는요. 우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38만 년 때부터 우주가 투명하게 바뀌어요. 이게 왜 불투명한 게 투명하게 바뀌느냐?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입자들이 막 있었겠죠. 그죠? 우주가 이렇게 입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들이 이 사이를 지나가요. 빛들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빠져나오면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당시의 우주에서 빛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입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입자에 자꾸 충돌을 하게 되는 거지. 충돌해서 막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튕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빛이 좀 지나가려고 하면은 다른 물질이 쓱 흡수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꺼져 이러면서 내보내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들이 요 공간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사이에 가둬져 버린 거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에서 보면은 빛이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우주가 뿌연 상태로 보였을 겁니다. 불투명한 상태. 그때까지가 요거야. 그런데 이때 드디어 원자가 팡 형성이 되지. 그러니까 드디어 우주의 크기도 커진 데다가 입자 수도 줄어들죠. 그지? 그러면서 공간도 많아지면서 빛들이 이 사이를 쫙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원자핵이 원자로 바뀌면서 빛을 막 내보내요. 그 빛들이 우주의 전 영역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쫙쫙쫙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들을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때 요 빛이 이때 출발을 할 때 그 빛의 온도가 당시 우주 온도랑 똑같았습니다. 3000켈빈. 그런데 현재 우주에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때 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켈빈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우주의 온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랬을 때 자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봐봐라. 왜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지 그리고 이거 우주 배경 복사 어떻게 관찰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학자들이 증거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빅뱅 우주론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현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한다면은 2.7K 정도로 측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값이 나온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야 봐봐 빅뱅 우주론이 있어. 근데 이거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럴 거고 이럴 걸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관측해보자. 맞네? 맞네? 아 빅뱅 우주론이 맞나 보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여기 38만 년부터 현재 우주까지 오는 동안에 드디어 별의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던 게 3강에 대한 전체 내용이죠. 3강 전체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있어요. 그죠? 그거 뒤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역시 풀어보시고요. 바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26쪽 보시 바랍니다. 페이지 26쪽에 4강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있죠. 여기 부분은 뛰어넘습니다. 왜? 증거 뭐라고요? 요거. 알았니? 요거.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 다음에 또 뭐?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알겠니? 요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아마 27쪽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코비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WM의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위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하거든요. 너 그 옆에 있는 친구 거 봐봐. 그러면은 막 색깔이 얼룩덜룩하죠. 그지? 그 색깔이 얼룩덜룩한 것을 통해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 봐봐. 그 코비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WM의 위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영역 내에서 우주의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배경 복사가 어디에서 관찰되는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된다. 그 말은 이때 퍼져나갔다 그랬잖아. 만일 우주가 한쪽 방향으로만 커졌으면은요. 빛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가 커지면서 배경 복사가 모든 쪽에서 관찰이 된다는 것은 빛들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은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커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약간 얼룩덜룩하죠? 그 이유가 우주 배경 복사도 많이 관찰되는 장소가 있고 적게 관찰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다 볼 수는 있는데 많이 보이는 장소와 적게 보이는 장소가 있어. 그 말은 뭐냐? 야, 봐봐라. 우주 배경 복사가 많이 관찰되면은 그쪽으로 빛들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근데 빛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주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그쪽으로 많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소나 헬륨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예요. 알겠습니까?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 그러니까 그 수소와 헬륨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소와 헬륨 같이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간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별들이 생성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보거든요. 즉 우주 배경 복사가 얼룩덜룩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런 얼룩덜룩한 지점에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생성된다? 별이 생성된다. 성간? 네, 성간 물질. 성간 물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었는데요. 우주가 커지죠? 우주의 중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왜냐? 너네 아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풍선으로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풍선은 중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풍선은 중심이 있어. 그러면 중심에다가 점을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에 있는 점들은 거리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하 사이의 거리들을 막 관찰을 해봤을 때 그 거리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은 거기가 은하의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장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7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와. 알겠습니까? 어차피 증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거든. 알겠지? 대신에 이것만 알아둡시다. 여기에 대한 전체 틀을 보세요. 야, 봐봐라. 전체 흐름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래서 이런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내용들을 흘러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5강. 별의 탄생과 진화. 이거 역시 책 보지 마세요. 선생님 앞에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저요 이쁜데. 네.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블랙홀이야. 내가 그거 알아?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힘냅시다. 어우, 3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잖아, 선생님도. 그지? 아, 진행해서 힘들어요. 선생님은 초등학생 문제 같은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무슨 초등학교 문제? 쌤한테는 쉽잖아요. 아, 내용이요? 내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말을 하는 건 어렵죠. 말을 하는 건 쉬운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에게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앞에 볼게요. 조금만 하면 돼. 그랬지? 자, 우리 뭘 할 거냐면은 별의 생성과 소멸인데 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별도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죽는다 그랬죠? 네. 별의 일생이 있어요.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빛나는 거. 그렇죠. 스스로 빛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태양계에서 뭐밖에 없다? 태양. 태양밖에 없다. 그죠? 지구요? 지구는 별도 아니고요. 우주 전체로 본다면은 먼지 조각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면서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전체 우주에서 보면은 모르는데. 지금 보는 거는 지구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에요. 태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그랬었죠? 수소. 수소랑 헬륨 같은 것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그랬었지? 성간 물질. 맞습니까? 성간 물질. 맞나요? 근데 저 성간 물질이 수소나 헬륨, 그 다음에 먼지, 티클, 드라이아이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저게 이제 우주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게 있다고 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저런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다른 장소보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다른 장소보다 많이 모여 있으면요, 얘네들이 진짜 구름처럼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막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운. 들어본 적 있죠? 네. 뭐 붉게 빛나는 성운도 있고 푸르게 빛나는 성운도 있고 까맣게 보이는 성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지? 발광성운, 반사성운, 그다음에 암흑성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요, 장미성운 맞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다른 장소보다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게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운이 바로 별이 만들어지는 장소야. 알겠어? 근데 저 성운에서는요,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너네 그거 믿을 수 있니? 내가 너네들과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 아니요.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왜 너네 그거 알고 있죠?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찾아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죠. 그지? 근데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칠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힘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만유인력을 어느 정도 느끼려면요, 질량이 최소한 지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하나의 질량이 지구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도 만유인력은 있지만 너무 작아서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성운에 있는 물질들이 그런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거든요. 그때 끌어당겨지면서 안쪽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한 회전까지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회전. 그런데 지네들이 막 모이잖아. 모이면서 왜 웃고 있는 거 전부? 어떻게 아셨어요? 자, 이렇게 막 얘네들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근데 그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잘 봐. 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모이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의 2분의 1은요, 외부로 방출을 해버립니다. 빛 밖으로 빼내버려. 빛이 빠져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빛이에요. 에너지는 빛이야. 열 또는 빛 이런 거 다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나머지 2분의 1은 뭘 하냐면요. 나머지 2분의 1은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요 내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모양이 점점 동그랗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그랗게 생길 때부터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표현해요. 원시별. 됐어? 근데 이 원시별 때도 계속해서 내부로 끌어당겨지는 힘. 그러면서 무슨 에너지 방출할까요? 응?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해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내부는 계속 뜨거워지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크기가 좀 더 작아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는 동안에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됐어? 그런데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요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더라? 아까 그 빅뱅 이후로부터 기본 입자 생기고 나서 3분 때까지 헬륨.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야, 봐봐. 우주가 빅뱅이 되고 나서 3분 때까지 이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뜨거웠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일어나잖아. 네.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데 별이 만들어지면서 이 별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별 내부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 에너지로 밀고 나가버린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봐봐.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얘가 작아지려고 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얘네들이 팽창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수축. 얘는 팽창. 얘는 작아지려고 하고 얘는 커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때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그런데 얘가 이 이후로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소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전체 일생을 뭐 사람이 태어나서 100살에 죽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 10살, 아니면 20살, 뭐 30살, 40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주계열성까지 한 10살까지밖에 안 돼. 그런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때까지가 거의 한 90살 정도까지. 선생님. 네. 그럼 별이 탄생한 게 네. 저 구름 모양이 아닌 원시별이? 원래는 이때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별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원시 별이 좀 만들어졌을 때 이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에요. 태양이 이 상태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태양이 무슨 색이지? 빨간색. 무슨 색? 태양 무슨 색이야? 빨간색. 태양이 무슨 색이죠? 어? 노란색? 너는 무슨 색? 주황색. 주황색. 좋은 유치원을 다녀야죠. 하얀색입니까? 좋은 유치원을 다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 친구가 제일 좋은 유치원을 다녔죠. 태양의 색깔은 노란색이죠. 맞지? 태양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태양은 노란색입니다. 그지? 이 노란색의 색상은 태양이 지금 현재 나이가 중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중년 정도 됐다.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계열성까지 왔어요. 됐어?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 자꾸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이때 기준을 태양으로 본다면은요.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요.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그냥 뭐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뭐 갈색 외성이 되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 알았어? 그런데 봐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태양 질량에서부터 한 10배 정도까지 알겠니? 태양에서부터 태양 질량의 한 10배 정도까지 해당하는 행성들이 소멸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거치는 게 적색 거성입니다. 적색 거성. 선생님이 아까 태양이 무슨 색이라 그랬죠? 노란색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별은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갓 태어난 별들은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랬을 때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은요 하얀색 내지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좀 있으면 빨간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우린 도리어 빨간색이 뜨겁고 파란색이 차갑다고 느끼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온도에서는 하얀색, 파란색 계열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 빨간색 계열은 온도가 낮습니다. 오케이? 야, 그래서 봐봐. 얘 봐봐요. 색깔이 무슨 색? 적색. 붉은색이에요. 그 말은 얘가 이제 드디어 외부가 식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외부가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외부는 차가워지는데 내부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내부는. 가운데 태양도 핵이 있잖아요. 핵 부분은 계속 뜨거워집니다. 핵 부분은 계속 뜨거워지는데 바깥쪽은 식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보다 얘가 더 커. 핵융합 반응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밀고 나가버려요. 밀고 나가버리니까 봐봐. 밀고 나가니까 애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야, 거성. 외부가 뜯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박명수가 자신 거성이라 그러잖아요. 큰 별이라 그러잖아.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별 외부가 뜯어지면서 점점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적색 거성 다음이 뭐냐면은 외부가 뜯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가운데 핵은 남아. 핵은 남아. 핵은 계속 온도가 높아져. 알았어? 그러면서 외부가 뜯어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조용히 뜯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깨져나가는 모습이 아까 우리 봤었던 이런 모습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부로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얀색.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하얀색을 띠는 백색, 그리고 크기가 작은 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태양의 마지막 모습일 거예요. 알겠어? 슬프다. 자, 그런데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이 되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가느냐? 마찬가지로 적색 거성처럼 됩니다. 근데 더 커지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봐봐라. 요거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이 안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가운데 핵이 있으면은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고 안쪽에는 계속해서 헬륨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소가 대부분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네 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얘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고성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내부에서 헬륨이 또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요. 탄소가 산소로 바뀌고요. 산소가 규소, 마그네슘 이런 물질로 계속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초거성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바로 Fe,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어디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별이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뭐 탄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뭐가 있다? 철. 그렇죠. 철이 있습니다. 야, 너네 지금 앉아있는 책상, 의자에 보면 거기 철 있잖아요. 그게 우주 공간에 있던 저 별의 흔적입니다. 이 철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있던 별의 잔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구로 들어왔느냐?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에 역시 뜯어집니다. 커지다가 뜯어져요. 근데 얘는 조용히 뜯어졌죠? 얘는 근데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초신성. 그렇죠. 초신성 가스 이름이. 폭발. 옛날에 초신성이라는 애들 있지 않았었니? 네. 지금 뭐 하나 모르겠다. 잘생겼는. 아, 그래요? 근데 노래는 못해요. 아이고. 자, 보세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데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 철. 철.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많거든요. 그 물질들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 Au. 그 다음에 우라늄. 왜 우리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재료 있죠? 그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금이 비싼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라늄도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리고 흔치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팍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야. 우주엔 금이랑 우라늄이 많겠네요. 어이구, 설마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 있다가 그것도 성간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또다시 별이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찌끄레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철이 예전에 그 별의 흔적들인 거예요. 됐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핵이 남겠죠. 핵은 나중에 한 30배 정도 되면은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할 거고요. 더 질량이 크다면은 들어봤죠? 블랙. 그렇죠. 블랙홀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중성자들은 왜 까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중성자만 남아있는 상태. 영원 안 뜨거워요? 어우, 당연히 별이니까 뜨겁겠죠. 뜨거운데 거기에 보면 블랙홀을 보면 블랙홀이 까맣게 생겼잖아요. 네. 왜 까말까요? 빛이 없어요. 빛을 흡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블랙홀은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사진 있지 않나요? 블랙홀 사진이?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은. 그림 같죠? 사진 아니죠? 그래픽 같지 않니?
여러분들 사진이에요? 블랙홀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 사진을 찍으려면은요,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까만색은 빛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까만색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까만색 같은 경우도 사실 까만색이긴 하지만 보이지? 이거는 일부의 빛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블랙홀은 진짜 아무런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빛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볼 수도 없어. 블랙홀 못 봐요. 그렇죠. 못 보는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블랙홀 자체는 못 보는데요.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빨려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그 에너지들을 관찰하면서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모인다? 그럼 거기에 블랙홀이 있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크겠네요. 크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도 안 봐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돌아가자. 선생님도 그걸 꼭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화이트홀은 뭐예요? 예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화이트홀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긴 거야.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는 장소니까 반대로 나오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즉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장소가 있으면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블랙홀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블랙홀에 제가 들어가는 화이트홀로 다시 나와요? 그게 워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라는 개념인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쳤을 때 아마 블랙홀로 물질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거의 기본 입자 단위로 쪼개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면 기본 입자로 쪼개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거야.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제자리에 붙어서 나올 건지 약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화이트홀은 보여요? 화이트홀이요? 당연히 못 보죠. 너무 하얘서요? 아니죠. 블랙홀은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화이트홀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찰나를 잡기가 힘들다는 이거지. 그렇게 빠른 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레드홀은 뭐예요? 네? 웬 레드홀? 막 화이트홀이랑 블랙홀 처음에 막 그 영광검색어에 막 레드홀도 나온 그랬는데. 레드홀에 대한 건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5강의 별의 탄생과 진화에 관련된 전체 부분입니다. 이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시겠나요? 그러면서 역시 5강에 관련된 문제는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안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6강의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죠? 6강도예요? 아니요. 보세요. 6강의 무거운 원소 생성 있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까? 이거. 6강은 문제 풀어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6강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5강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첫 수업인데 조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단 최대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한 것들이고요. 뒤로 가면서도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었던 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요. 4강 문제는 안 풀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에서는 문제를 다 낼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네, 나올 겁니다. 그럼 4강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를 발췌해서 낼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또 따로 만들 겁니다. 대신에 아까 선생님이 풀어보지 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뭐 자세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자 이렇게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로만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강으로 따지면 5강까지죠. 그 5강까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씩은 꼭 다 이렇게 다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선생님 괜히니까 네. 다음 문제는 안 풀어요? 풀고 싶으면 푸셔도 됩니다. 그럼 굳이 꼭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이때가 이거 다예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6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